자, 제가 그동안 밀렸던 수업 영상을 다시 오늘 찍어서 올리려고 해요. 저희가 1단원은 제가 다 올렸고요. 2단원은 반마다 달라요. 2단원이 다 끝나서 이제 3단원 들어가는 반도 있고, 아직 2단원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반도 있고, 좀 편차가 생기네요. 어쩔 수 없이. 자, 새로운 프린트 여기 4페이지, 5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얼마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2. 공정성과 삶의 질. 그 중에 1.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면을 크게 하고 볼게요. 그래야 핸드폰 같은 화면으로 볼 때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어떤 권리가 필요할까요? 얘기가 있는데 앞부분의 내용은 쉽죠. 인간이 존엄하다는 건 이유가 뭐밖에 없죠? 인간이라는 이유밖에 없다.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갖는다. 즉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인간은 존엄성을 갖고 있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종이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걸 보편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편의 반대말을 특수성이라고 하는데, 특수성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만 그렇게 하는 걸 특수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에게 존댓말을 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보편적일까요? 특수할까요? 특수성을 띠죠. 외국 같은 경우 대부분의 언어가,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언어에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냥 너라고 부르고 어른들한테도 하기 때문에 어른에게 꼭 존댓말을 사용하는 건 우리에겐 보편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특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전 세계 어디서라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인권이라는 게 성장을 했겠죠. 처음엔 인권이 있었겠어요. 노예부터 시작해서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천민 출신부터 시작해서 백정 이런 사람들은 인간 대접 못 받았잖아요. 우선 인권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권.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압박이나 공포, 빈곤, 차별 같은 데서 해방돼서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과목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단어를 외워야 할 것들이 좀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회계 같은 경우가 내용도 뭐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내용보다 더 어려운 건 처음에 용어를 익숙해지는 게 어려운 것처럼 사회도 이런 용어를 하나하나 좀 익혀가는 게 중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과목의 특성상. 그래서 인권이라는 게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고 그 인권은 어떻다? 보편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 보편성을 갖게 해준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시민혁명, 신분제 폐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권에 대한 시민혁명은 없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물론 있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해방과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신분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수준의 시민혁명은 최근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갑오개혁 때 신분제를 그냥 폐지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의미가 없었지만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이런 혁명들을 통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인권이 성립되는데 크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나오죠. 이제 인권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영국의 대원장이 있었고 이제 더 큰 건 이거죠.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이 스윙보트란 영화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출 방법을 좀 다르다는 얘기를 했죠.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이 어디의 식민지였다가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하는 과정이 미국의 독립선언과 독립전쟁인데 이 독립선언 안에서도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넘어가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인종차별철폐협약, 국제인권규약, 장애인권리협약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인권의 중요성이나 인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이 문서들도 좀 익혀놓는 게 좋아요. 최근에서는 그냥 이 앞에 있었던 이런 인권과 관련된 주요 문서는 이렇게 상징적인 성향이 강했죠. 그냥 이렇게 해야 해 라는 거였다면 이제 인권 성장의 역사에서 최근으로 들어오면 그거를 과연 제도로 어떻게 해서 끊임없이 인권이 개선되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당하는 건 충남은 없지만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제도들이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인권이 많이 좋아졌고 그래도 좀 더 인권은 보장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자, 이제 인권, 즉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필요할까요? 라는 단원인데 거기에 기본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권이 뭐예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인권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뭘로 보장해야죠? 법. 법으로 보장하는 인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본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권이 자연법적이다. 그럼 자연법이 뭐예요? 그러면 인권이 자연법이라는 건 인간이 스스로 막 만들지 않았지만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인간에게 좀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 라고 저절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자연법적인 권리에서의 인권이라면 기본권은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하다. 이걸 기본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실정법. 즉 실제로 만들어진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본권이죠. 약간의 차이가 있죠. 헌법에 명시된 권리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존중되어야 한다. 왜? 법은 적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다 적지를 못해요. 모든 사안을 다. 그래서 거기에 혹시 빠진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본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권의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이건 외워야겠죠. 어쩔 수 없어요. 자유권. 아주 쉬워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뭐에서부터 벗어나 구속에서 벗어나 생명을 유지하고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갈 권리가 자유권이고 평등권은 뭐하지 않을 권리예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예요. 참정권은 국가의 정치활동에 뭐할 수 있는 권리?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아이가 저를 부르는 바람에 잠깐 멈췄습니다. 자, 계속하죠. 기본권은 사회권이랑 청구권이 아직 더 있어요. 사회권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초기에 기본권은 자유평등 참정권 정도에만 국한되었다면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즉 뭐와 함께 가죠?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지 않니? 그걸 사회권이라고 이름 지었고 더 적극적인 수단이 있죠. 그래서 이건 뭐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앞에 얘기했던 네 가지 권리 있죠.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이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기 위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그러니 내 기본권을 지켜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앞에 있는 다른 기본권은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면 청구권은 특이하게 수단입니다. 뭘 수단?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예요. 그 조금 청구권이 달라요. 자, 개인의 권리와 국가정책의 충돌 이걸 보도록 하죠.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앞에 얘기했지만 개인의 이익, 아주 쉽게 생각하면 개인의 기본권과 국가 전체의 이익이 일치하거나 대립하는 경우가 생기죠. 일치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대립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왜 생길까요? 그래서 국가가 뭐 할 경우?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또 반대가 있죠. 개인이 지나치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앞세울 경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이 자유와 권리만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고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죠. 책에 나온 예를 보면
국가에서 개발 제한 구역을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얘기했던 그린벨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을 보호하거나 환경을 보존하거나 아니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할 수 없는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땅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재산권이 부딪히죠. 또는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이거는. 지금은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많이 나라고 문제가 되지만, 예전에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적게 낳아라, 하나만 낳아라, 둘만 낳아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이 있으면, 나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데? 라는 나의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죠. 또 있어요. 출판물 및 예술작품에 대한 검열과 표현의 자유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지금도 심하죠. 예를 들면 예술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것도 예술이라고 생각해 하면서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영화를 만드는데 그게 야 이거는 사회적 통념상 아니면 이거 너무 뭐 과격하거나 너무 뭐 그렇다 해서 뭐 그 작품을 개봉을 안 시키거나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거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표현의 자유가 먼저냐, 이거에 대한 검열을 통한 사회적 정화가 먼저냐라는 거에 대해서 충돌 사례가 생겨요. 그럼 뭐가 먼저일까요? 국가의 이익이 우선일까요? 개인의 자유가 우선일까요? 정답은 없죠. 국가별로 다르고 사람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이념별로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요즘 뭐 거의 없어졌지만 공산주의라고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국가의 이익이 좀 더 추구될 수도 있죠.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좀 더 중요시 여기는 이념을 갖고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가 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써놨죠.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본권은 근데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제한을 안 할 수는 없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헌법 37조 2항. 근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뭐로만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냥 대통령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경우 제한할 수 있다라고 뭘로 만들어 놓은 거죠? 법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률로. 아주 중요해요. 법률로 만들어 놨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없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제한할 수 있다가 맞죠. 그럼 제한하는데 대통령의 의도로 제한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어요. 법률은 누가 정하죠? 국회의원들이 정합니다. 한계가 있죠.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법률로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죠. 아무리 법률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런 갈등이 생기면 해결해 나갈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우선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대요. 그리고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좀 포괄적인 내용이라 설명하기가 좀 그렇네요. 합리적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이 다시 나오는데,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의식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대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잘 안 되니까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권리와 공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를 마련해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국가와 어떤 조그만 집단, 국가와 국민들의 기본권이나 권리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연다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 제도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국가에서 국민의 재산권이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설득하는 과정을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죠. 예를 들면 지금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 사드를 배치하는 지역이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난번에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하면서 반대해서 정말 합의가 안 되면 못하고 다른 곳에 해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설치하는 지역민들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국가에서 탁 찍어. 그러면 되게 부작용이 커요. 물론 일은 효율성이 강조될 수는 있어요.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효율적으로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일의 추진이 느려요, 오히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데 협의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되게 일이 느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많이 줄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쓰면서 굉장히 많이 틀렸던 부분. 대표자료 선출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제도적 장치도 활용하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야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나머지 3번과 4번은 제가 좀 이따 찍을게요. 지금 둘째 아이가 집에 아직 있는데 토요일 아침이거든요. 집에 있는데 자꾸 절 보러 들어와요. 방으로. 그래서 자꾸 녹음이 끊기고 있어요. 예, 이제 2번까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